요즘처럼 날이 쌀쌀해지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목이 칼칼할 때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생강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것도 없을 겁니다. 부엌 한편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이 생강, 과연 우리 몸에 무조건 좋기만 한 보약일까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생강을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중에 섭취하신다면 이 생강이 오히려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고 혈관을 막아 치매를 앞당기는 끔찍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위장에 구멍을 내고 간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과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평생 먹어야 할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고 어떤 경우에 독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주변에 생강 좋다고 무작정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혜와 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먼저 생강이 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놀라운 효능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우리 몸속 염증을 끄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다 우리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스위치를 꺼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온몸에 번지고 있는 작은 불씨들을 찾아다니며 꺼주는 유능한 소방관과도 같아요. 꾸준히 생강을 드시면 관절염 통증이 완화되고 몸의 붓기가 빠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소화제라는 점입니다.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 많으시죠?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음식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속이 편안해지는 거죠. 특히 생강은 멀미나 구역질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뱃사람들이 생강을 입에 물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메이오 클리닉의 자료를 보면 항암 치료 후 메스꺼움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생강이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속이 불편할 때 소화제부터 찾지 마시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먼저 드셔보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 효능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뇨가 정말 흔한 질병이 되었는데요.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가 잘 사용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거죠.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말씀드릴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키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 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생강을 잘못 먹으면 뇌세포를 파괴한다고 경고했었죠. 반대로 잘만 먹으면 이 생강이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라는 공격을 받아서 서서히 녹슬어 가는데 이것이 기억력 감퇴나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생강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바로 이 뇌의 녹을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뇌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신다면 뇌 영양제도 좋지만 먼저 부엌에 있는 생강부터 챙겨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 당연히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혈관이 깨끗해지면 심장이 무리해서 펌프질할 필요가 없어지니 심장의 부담도 덜어주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걱정이 많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생강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생강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더 잘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을 가까이 하시는 것만으로도 병원 갈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생강은 정말 만병통치약 같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악의 궁합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최악의 궁합은 바로 혈액 희석제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생강이 피를 맑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생강에도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생강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져서 지혈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고 심하면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어서 차가 전복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혈액 관련 약을 드신다면 생강 섭취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고혈압 약입니다.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원리인데 생강도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좋은 것끼리 만났으니 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약과 생강의 효과가 합쳐지면서 혈압이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약입니다. 아까 생강이 혈당 조절에 좋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당을 낮추는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으로 혈당을 낮추고 있는데 생강까지 더해져 혈당이 이중으로 떨어지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생강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건 음식 궁합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썩은 생강입니다. 생강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일부가 무르거나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아깝다고 그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강이 썩기 시작하면 사프롤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 사프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물질로 특히 우리 간세포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강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절대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썩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통째로 버리셔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담석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는 중요한 소화액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능이 아주 유익하죠. 하지만 담낭 안에 이미 돌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담즙 분비가 늘어나면서 담석을 밀어내 담도를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석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생강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생강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액 응고 방해 효과 때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술 2주 전부터는 생강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궁합들을 알아보니 조금 겁이 나시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생강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조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생강을 100%, 아니 200% 보약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대추입니다. 생강대추차 정말 유명하죠?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매우 따뜻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면서도 위장을 편안하게 보호하고 생강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또한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잡아주어 먹기에도 좋고요. 둘이 만나면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환상의 짝꿍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 역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살균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죠.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꿀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꿀에는 우리 몸의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좋은 당분이 들어있어서 기력이 없고 피곤할 때 생강꿀차 한 잔은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피로회복제죠. 생강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생강과 레몬을 함께 먹으면 생강이 비타민C를 싣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배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 레몬차를 마시면 회복이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최고의 짝꿍은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암 효과로 유명하죠. 생강의 진저롤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키는 어벤져스 군단이 됩니다. 각종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김치에 생강과 마늘이 모두 들어가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계피입니다. 시나몬이라고도 하죠. 계피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좋은데요. 생강과 계피가 만나면 몸의 중심부뿐만 아니라 손끝, 발끝까지 온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또한 두 가지 모두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차로 끓여 마시면 혈당 관리에 더욱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성분이죠. 사실 생강과 강황은 같은 생강과에 속하는 사촌지간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강황의 커큐민이 만나면 우리 몸의 염증이란 염증은 모조리 소탕해버리는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이 조합을 기억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생선입니다. 우리가 생선조림이나 탕을 끓일 때 생강을 꼭 넣잖아요. 단순히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생강의 단백질분해 효소가 생선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생선의 찬 성질을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 주어 배탈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삶을 때 생강을 넣으면 누린내를 잡아주는 것은 물론 돼지고기의 지방 소화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돼지고기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생강이 보충해주는 좋은 궁합입니다. 9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배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과 가래를 사귀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여기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생강을 더하면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고생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천연약은 없습니다. 배숙을 만들 때 생강을 함께 넣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궁합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생강의 영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똑똑하게 먹는 생활 밀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 고르는 법입니다. 좋은 생강은 껍질이 얇고 황토색을 띠며 상처 없이 단단하고 매끈합니다. 조각을 냈을 때 알이 굵고 잘랐을 때 섬유질이 적으며 촉촉한 것이 신선한 생강입니다. 껍질이 쭈글쭈글하거나 군데군데 무른 곳이 보인다면 오래된 것이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보관법인데요. 생강은 그냥 두면 금방 마르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단기간에 드실 거라면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껍질을 깐 생강이라면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면 며칠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편으로 썰거나 다져서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한번 얼린 생강은 해동하지 않고 바로 요리에 사용하면 향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리 팁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바로 껍질 바로 밑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면 좋은 영양소를 다 버리는 셈이 됩니다.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내듯 껍질을 벗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강은 가열하면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 쇼가올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따라서 몸이 차고 으슬으슬할 때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차로 끓이거나 요리에 넣어 익혀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생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생강은 그저 향신료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식재료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강은 우리 몸의 염증을 잡고 소화를 도우며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고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놀라운 효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혈액 관련 약이나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고 썩은 생강은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반면 대추, 꿀, 레몬, 마늘과 같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은 작은 지혜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심코 먹던 생강 하나도 오늘부터는 더 애정을 갖고 더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지혜와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